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개항기 21번부터 몇 번까지 또 20번 20문제죠. 40번까지 또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개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요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마 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개혁 내용들 뭐 구구절절히 다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우죠.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러나 이제 감을 잡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감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 그 해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근데 또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볼게요. 그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전주 근처의 삼례역에 땅이 넓고 전라도 요충지이기에 그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에 기병하는 대도서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2차 농민봉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2차 농민봉기 1894년도에 2차 농민봉기 1894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전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전차를 탄다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샌프란시스코 뭐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까지 전차가 있었는데 이게 뭘로 갑니까? 전기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점은 우리가 을미 개혁 이후에 1895년 을미 개혁 이후에 이제 또 그 고종이 거처로 옮기죠. 아관파천. 그렇죠? 아관파천 이후에 서구 열강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당시에 그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이 시기 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제중원이란 서양의 근대식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언제 생겼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서양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서양식 어떤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 1885년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3번 독립신문을 창간호를 인쇄하는 기사. 독립협회 만들기 바로 전에 독립신문이 만들어졌죠. 자, 독립신문, 독립협회 언제? 아간파천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896년도에. 자,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상인. 자, 전기가 먼저 들어오고 전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만들어지죠. 기차.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 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1899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연도를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흐름을 파악하시면 요때 이전에 뭐가 있었고 이후에 뭐가 있었다,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2번. 다음 칙령이 계기가 되어 전개된 의병 활동으로 옳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용병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상하가 일치하여 국가를 지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지금부터 군제 쇄신을 꾀하여 사관 양성에 전력하고 이후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 한다. 이에 짐은 유사일에 명하여 황실 지휘에 필요한 자를 일부 남기고 기타는 해산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죠. 황실, 황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가 대한제국 때부터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황제였고 우리는 그냥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에 필요한 자를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산시키는, 이른바 뭡니까? 군대 해산과 관련된 거죠. 군대 해산. 1907년에 군대 해산. 예. 정미 7조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군대 해산. 자, 1.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 이거는 을사의병이죠. 1905년도에. 2.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했습니다. 이거는 을미의병이에요. 1895년도. 그 다음에
민종식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했다. 이거 을사의병. 자, 그 다음에 4번 13도 연합의병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 군대가 해산하고 나서 이 해산된 군인으로 하여금 정미의병이 결성이 됐죠. 그 정미의병이 바로 13도 창의군이죠. 자, 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법령이 반포된 때에 시행된 개혁으로 옳은 것을 보여서 골라라.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 없이 인재를 뽑았을 것. 남녀의 조언을 언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에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유에 맡길 것.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할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법령이 반포한 때에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1차 가보개혁이죠. 여러분들이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가보개혁은 일본의 압력으로 인해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놓고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거. 약간 그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뭐 조언, 뭐 이런 거. 과부 재혼, 노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노비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주로 우리나라 행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일본 애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2차 가보개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근본이제를 실시하였다. 근본이제, 화폐제도, 근본이제 아니죠. 은본위 화폐제도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은본위 화폐제도고 화폐에 급납하다. 그러면 화폐를 금으로 낸다. 그 얘기가 아니라 화폐를 어떻게 한다. 이 화폐, 그러니까 조세에 급납하다. 그러면 조세를 돈으로 낸다. 화폐로 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방의 팔도를 23번을 개편하였다. 이것이 이제 2차 가보개혁. 자, 디귿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신사본을 전담하였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국내부. 리을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명제도를 마련한다. 자, 여기 보시면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한다. 귀천의 구형 없이 인재를 뽑는다. 그러니까 과거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과거제 본다는 얘기는 곧 상민들은 그러면 과거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가. 예, 맞는 내용이고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 행정기관으로 분리 독립시킨다. 이거는 언제가? 2차 가보개혁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국가가 파견한 외교사절단으로 오른 것은 조선의 땅은 아시아의 요충지로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올라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 이게 뭐죠? 조선 책략이죠. 그래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누구와 이어짐으로써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그러면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은 바로 뭡니까? 보빙사죠. 보빙사. 영선사는 중국 청나라, 수신사와 조사살단은 일본 갔다 온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5번 보겠습니다. 미추진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배가 손돌목으로 들이닥쳤다. 이곳을 병인령의 난리를 겪은 후부터 군사를 늘려 방비를 엄하게 하던 요지로서 통행증이 없으면 함부로 통과할 수 없다. 그들은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측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부평도부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배는 닻을 내리고 먼 바다 쪽으로 갔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신미양요죠. 1871년도에 신미양요. 1번 어재현이 광성보에서 저항하다가 전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재현 광성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신미양요 광어입니다. 광어 광성보 어재현 신미양요. 그러면 병인양요는 뭐예요? 병인양요는 프랑스죠. 프랑수 양언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맞는 얘기고 2번 외 규장각에 보관된 왕실 도서가 약탈당했다. 자, 이거 언제? 병인양요 때. 3번 상인 오페레트가 남영균의 무덤을 도구라 했다. 186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4번 제너럴 셔머너가 진입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평양으로 들어갔죠. 1866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이 제너럴 샤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순서를 물어볼 때에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잖아요. 요건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병인년이 이제 1866년이죠. 병인 박해.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68년도에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이 있었고요. 독일. 그 다음에 71년도에 신미양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미양요는 뭘 핑계대고 쳐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쳐들어오는 거죠. 한참 뒤에. 5년이나 있다가 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한참 뒤에 쳐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 저기 아시아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서 그때 그 일이 있었지 해가지고 이걸 핑계 삼아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미양요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효유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니 우려스럽다. 그대들은 얼마 전에 서로 맺은 약속대로 향리로 돌아가도록 하라. 생각해보건대 며칠 전 상륙한 천국 병사들은 매우 사나운 군대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혹시라도 이쪽으로 진군해 온다면 어찌 해를 입지 않겠는가. 본 관찰사는 패정개혁안을 조정에 상주하기로 하겠다. 그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사안들은 각 지방에 두기로 한 직강수를 통해 아뢰도록 하라. 관찰사의 효유문입니다. 권유하는 거죠. 이제 물러가라, 해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언제예요? 1차 농민봉기 후에 전주화약 직후죠. 전주화약 직후죠. 여기 전주화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패정개혁안 이렇게 있고 얼마 전에 맺은 약속대로 이게 이제 전주화약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에게 항복을 요구하겠다. 관계없죠. 이건 2차 농민봉기고. 2.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에게 해체를 종용하고 있다. 1895년도에 고종이 했던 내용이죠. 3번. 대한제국 군인들에게 군대 해산 조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고종이 1907년도에. 4번. 전주 화약에 따라 잦은 해산을 완료하라는 농민군에게 요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 4번. 자, 27번. 미주신 비밀결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피고 유동열은 윤치호, 안창호 등과 함께 국권회복구에 공화정치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그 단체가 뽑은 조선 13도의 대표가 되었다. 피고는 이 단체에 속한 주요 인물과 모의하여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할 때 그를 암살하기로 계획했다. 피고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한다.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부. 딱 느낌 오시죠? 바로 이제 신민의 사건입니다. 신민의 사건. 신민의 105인 사건이죠. 105인 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권 침탈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1911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신민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할 때 그를 암살했다. 그러니까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그것을 뭐 한 겁니까? 조작한 거죠. 그래서 신민을 해산시키는 건데, 자, 1번 국한모 혼용죄 황성신문을 발행했다. 황성신문을 발행한 건 신민의 활동이 아니고요. 2번 13도 창의군을 조직해 서울 진공작전. 이것도 관계없고요. 3번 평양, 대구 등의 지역에 태극서관을 설립했다. 신민의 활동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1904년도에 보안의 활동이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근대의 구국 개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송수만 심상진은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에 반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회시켰다. 대한자강회가 아니라 우리의 황무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보완해줘. 네, 2번 이종일은 순한글로 간행된 황성신문을 발간하고 정치 논술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 계몽 기사를 많이 실었다. 황성신문의 자매지입니다.
뭐예요? 제국신문이죠. 3번 최남선은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이순신 등의 애국 명장에 관한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최남선은 문학가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전기를 쓴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역사학자가 해야 되겠죠. 신채호 선생님이죠. 자, 4번 고종은 을사늑역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발표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1번 을미사변 이후 위축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고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2번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경운궁을 증축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경운궁이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됐는데 고종이 나중에 이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죠. 원래 이제 가장 작은 궁궐이고 서울의 5대 궁궐 중에 가장 작은 궁궐이고 한동안 많이 비어 있었던 궁궐인데 아관파천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경운궁을 증축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만드는 거죠. 서양식 건물인 르네상스식의 건물인 석조전도 여기서 만들게 됐던 것이죠. 3번 고종은 연호를 광물화하고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경했다. 거처는 경운궁인데 경운궁이 아니라 황제 즉위식은 어디입니까? 원구단입니다. 원구단. 이 원구단이 뭐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한다면 환구단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구단. 환구단. 이 환구단이 있었습니다. 뭐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도 있었고 심지어 조선의 세조도 이 환구단이라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거 해가지고 만들면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황구단을 불렀던 원구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다. 4번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제를 발표했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3번. 이런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30번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조약은 고문정치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한일협약 제1차 보기 1번의 한일의정서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 땅을 군사기지로 하겠다. 보기 3번의 2차 한일협약이 바로 이제 을사늑약, 그 다음에 한일신의협약, 정미 7조약. 그래서 정답은 2번. 31번 우리나라의 시대별 국경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 1.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국경지대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아니요, 안 쌓았어요. 자, 그러면 천리장성이 두 개의 천리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연개소문이 했던 그 국경 지역에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었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제 취업 이후에 거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성 부근에 천리장성을 쌓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압록강에서 도륜포까지 쌓았었죠. 자, 2번 일본은 푸순 광산칭을권과 안봉성 부설권의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1909년도에 청과 일본이 이른바 간도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도가 청나라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침략의 수단으로. 자, 3번 조선 태종 때의 압록강과 도만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국경선, 이건 세종 때죠. 4군 6진 얘기하는 거고. 4번 고려는 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한 이후에 공민왕 때까지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탐라총관부는 했다가 충렬왕 때 바로 반환을 해줍니다. 공민왕 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천령 이북 영토를 원나라가 지배했던 쌍성총관부였죠. 그래서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2번 다음 양력에 해당하는 인물은 1872년 철종의 딸 영애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부마입니다. 84년에 갑신정변에 참여했고 실패 후에 일본에 망명을 했고요. 94년에 돌아와서 내문 대신에 임명됩니다. 다음에 일본 망명하고요. 1910년에 국권 피탈 이후 일본의 자기를 받고 동아일보사 초대사장, 중추원 의장, 부의장, 일본 귀족원 의원 등을 영입했어요.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박영효죠. 박영효.
보기 이번에 윤치호 같은 경우는 신사유람단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라든가 신민에 참여했던 애국지사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을 합니다. 자결해서 죽어요. 김옥규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상하이에서 죽임을 당하고, 김홍집은 역시 계합파인데 온건계합파죠. 김옥규는 급진계합파, 김홍집은 온건계합파. 그래서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1차 갑오개혁 때의 군국기무처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연립내각을 이끌었었죠.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는 비운의 사람입니다. 정답은 1번. 3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동학도들은 각 읍에 할거하여 공회에 모를 세우고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을 두어 완연의 하나의 관청으로 삼았다. 이른바 고을수령은 다만 이름만 있을 뿐 행정을 맡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고을수령들을 추방하니 이서배들은 모두 동학당에 들어가 성명을 보존했다. 갑오 양력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기억은 집강소죠. 집강소. 1. 교조신화운동을 주도했다. 교조신화운동은 1차 농민봉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2. 사발통문 작성에 앞장섰다. 사발통문을 해가지고 이 동학농민군을 모았던 것이죠. 1차 갑오개혁 당시에, 갑오개혁이 아니라 1차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자, 3번.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탄관으로 응징했다. 그렇고요. 4번. 관군과 협상하여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관계없죠? 이 집강소는 전주 화약 이후에 세워지는 동학농민의 자치 행정기구입니다. 정답 3번. 34번. 근대 교육기관 및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골라라. 1. 고종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여. 교육 입국조서는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죠. 2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광무개혁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분야입니다. 산업,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군대입니다. 군대.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교육, 특히 어느 교육,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업학교를 많이 세워요. 실업학교. 그러니까 소학교라든가 한성사범학교, 이거는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2차 갑오개혁. 2번. 배제학당, 숭실학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다. 네, 그렇죠. 3번. 최초의 사립학교인 유경공원은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계합파 인사들의 합자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어, 자연과학, 국제법 등 근대 학문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유경공원은 공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죠. 사립학교는 뭐예요?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사립입니다. 사립. 틀렸어요. 자, 4번. 대성학교, 오산학교, 서전서숙, 보성학교는 국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그럴듯한데 서전서숙은 1906년에 헤이그 특사의 한 사람이었던 이상설 선생님이 북간도 용정에다가 세운 학교입니다. 북간도 용정에다가 세운 학교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갈게요. 다음 보기에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내란 것은 보겠습니다. 1번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및 보호 및 감독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러시아, 원래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러시아의 뭐였습니까? 이 경쟁이었죠. 그래서 러시아를 물리쳤다. 포츠모스 조약이죠. 1905년도에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가 이제 한국에서 물러가게 되는. 자, 미국은 한국에서 설립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일본은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였다. 자, 이것도 미국은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이게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자,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비밀 협약입니다. 비밀 협약. 그래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러일 전쟁 때에 미국의 준재로 강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부 설치. 이게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이죠. 1905년도에. 그죠? 포츠모스 조약 이후에. 통감부는 1906년에 세워지고요. 자, 영국은 한국에서 일본이 특수 이익을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서로 승인했다. 2차 영일 동맹이죠. 이것도 역시 2차 영일 동맹. 자, 그러면 순서별로 골라라. 그럼 맨 처음에 뭘까요? 맨 처음에 미국하고의 교묘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이 맨 처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영국. 즉 여러분들 미국하고 일본 애들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청일 전쟁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강대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청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에서 실패를 했죠.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받은 것을 다 토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끌어들이고 영국 끌어들이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머스 조약,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먹기 시작하죠.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해설에는 자세하게 제가 그 연도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요 흐름 어떻게 해서 사건이 전개됐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36번. 미주친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몽땅 골라라.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애석하다고 했다. 진실로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했겠는가? 우리가 만약 국가적 발전의 기미를 보였다면 일본인들은 백방으로 방해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한국통사입니다.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 그들은 누구일까요? 급진기아파죠. 뭐 김옥균, 뭐 서재필,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들. 갑신정변입니다. 토지의 평균 분작을 실현한다. 기억 보겠습니다. 토지 균등한 배분을 해달라. 이건 뭐예요? 농민들의 요구죠. 동학농민 운동. 니은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한다. 전혀 관계가 없죠. 디귿 보부상 단체인 해상 공급을 흡한다. 네, 그렇습니다. 갑신정변. 자, 그 다음에 리을 의정부 육조와 불필요한 관청은 없앤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발생 시기 순서로 나열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 아관파천, 그 다음에 대한제국 수립이죠. 을미사변 1895년, 아관파천 1896년, 대한제국 1897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단발령은 언제예요? 단발령. 을미 개혁이죠. 을미사변 직후에 1885년. 요거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재 그 해설의 연도가 오류가 났어요. 1905년도인데 고치세요. 1895년. 자, 2번 독립협회. 그렇죠. 아간파천 이후죠. 1896년입니다. 홍법 14조. 이것은 2차 가보개혁이죠. 춘생문 사건. 자, 이 춘생문 사건. 요거는 을미사변 이후에 춘생문이라는 오늘날의 그 청와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인데요. 춘생문이라는 경복궁에 있는 문입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친일 정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러시아, 미국 이런 외교관과 친러파와 친미파 이런 인사들, 그리고 여기에 뜻을 동조하는 이 군인 세력들이 고종을 춘생문 이쪽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고종을 경복궁 밖으로 처소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실패한 사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바로 춘생문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언제 사건 전에? 을미사변과 아간파천 요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 근대 교육과 국어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 베델은 세계 각국의 산천풍토 등을 한글로 소개한 3인 필지를 저술했다.
베델이 아니고요. 베델은 누구예요? 베델은 누구죠?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만든 사람이죠. 영국인이죠. 그래서 다른 신문들은 일제히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대한매일신보는 이 발행인이 베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잘 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것을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헐버트라는 미국인입니다. 헐버트라는 미국인이죠. 이 미국인이 그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소개하는 거죠. 역사 지리, 세계 역사 지리를 알려주기 위한 유경공원 내에서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 2번 1896년 설립된 국문동식회는 최초의 국문연구회다. 네, 주식회 선생님이 독립신문 내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3번 국문연구소는 주지경, 지서경을 중심으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네, 그렇습니다. 학부국문연구소라는 그런 단체의 내에 있었던 것이고 1907년도에 4번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한글로 발간되면서 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당연히 도움되죠. 정답은 1번. 자, 39번. 다음과 같은 기본 강령이 제시되었던 개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4.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7. 조세의 부가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함을 해서 관할한다. 12. 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4. 임무를 쓰는데 문벌 및 지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널리 두루 구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14개의 조항이죠. 14개의 조항입니다. 네, 홍범 14조죠. 홍범 14조. 1. 일본에서 박영호가 귀국하여 김홍직과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2차 가부개혁 때 같이 했었죠. 네, 1차는 군국기무죠. 김홍직 혼자. 2번 교육입국 조칙이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 등이 제정되었다. 그렇고요. 3번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실사무를 전담했다. 이건 1차죠. 1차.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4번 상리국을 폐지하여 상공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네, 맞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리국이 뭐냐? 여러분들 해상공국이라는 건 알죠? 이 해상공국이 언제 없어졌어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해상공국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보부상이에요. 보부상들 조직이에요. 이 보부상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경유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에 이것을 없애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해상국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 실패 들어가니까 상리국으로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부상 조직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을 하면서 얘네들의 뿌리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상리국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결성이 되죠? 여러분들 황국협회가 결성이 돼요. 즉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얘네들을 거의 다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0번.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의선, 서울에서 이제 의주로 가는 철도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언제 일어났죠? 1907년에 일어났죠. 네, 1907년에 나라가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갈 때 일본의 진 비세라도 갑자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석조전 완성, 즉 아관파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발표하게 되면서 1909년도에 서양식 건물로 짓던 것이죠. 1910년까지 1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 책으로 이제 발간돼서 역사책인데요. 독사신론이라는 거는 역사를 읽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 독사신론이 어디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1907년, 1908년 요 시기 때에 대한매일신보가 엄청나게 활동을 했잖아요. 신민의 활동도 대한매일신보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국제보상운동도 대한매일신보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고요. 이 독사신론도 여기에서 연재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천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사람과의 투쟁하는 그런 투쟁의 연속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개통, 이것이 경의선 바로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본 애들에 의해서 이렇게 개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시기순으로 골라라. 그럼 뭐 골라야 될까요? 경부선 먼저 고르고요. 경부선. 그 다음에 뭐 고릅니까? 경의선. 일본 애들이 이제 침략의 수단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네. 그 다음에 독사신론. 그 다음에 경의선. 경의선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석조전. 네, 석조전 10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중반으로 또 넘어갑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